바람이 바다를 스치며 불어오는 부산의 저녁, 나는 그 문 앞에 서 있었다. 동료의 초대가 이렇게 무거운 운명의 문턱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 문이 열리자 예상치 못한 그 남자의 시선이 나를 꿰뚫었다. 그의 아들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였다. 그 순간 내 심장은 멎을듯이 뛰었고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사무실에서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다. 이번 주말에 우리 별장으로 받아보면서 술 한잔 어때? 그의 미소는 늘 그렇듯 가볍고 그러나 깊은 곳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었다. 우리는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지 3달째 되는 동료였다. 민준이는 30살, 나보다 2살 많았고 항상 팀의 분위기를 밝혀주는 사람이었다. 나는 28살, 서울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회사원 지훈. 가족은 멀리, 친구들은 바쁘고 내 속마음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로 살아왔다. 민준이의 초대는 단순한 제안처럼 들렸지만 내 가슴속에서는 작은 파문이 일었다. 왜냐하면 그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이상한 떨림 때문이었다. 별장은 부산 외곽,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다. 버스를 타고 내려와 택시를 갈아타는 동안 나는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파도에 마음을 맡겼다. 그냥 동료일 뿐이야. 너무 생각하지 마. 스스로를 타이르며 문을 두드렸다. 그런데 문을 연 사람은 민준이가 아니었다. 50대 중반쯤 된 남자, 단정한 회색 정장 차림에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새겨진 채로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입가에는 미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지훈 씨,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들어오세요. 나는 순간 당황했다. 민준이의 아버지? 이런 상황이 된 거지? 그는 손을 내밀며 인사했다. 박영호라고 해요. 민준이 아버지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게감이 있었다. 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따라 들어갔다. 별장은 예상보다 훨씬 컸다. 넓은 거실, 벽난로 옆에 놓인 가죽 소파, 그리고 창밖으로 펼쳐진 바다. 영호 씨는 차를 타오며 물었다. 민준이와는 어떻게 친해졌어요? 회사에서요. 그의 질문은 평범했지만 눈빛에는 호기심이 스며들었다. 나는 대답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민준이가 가족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어. 왜지? 민준이는 2층에서 내려왔다. 지훈아. 미안. 늦었네. 아버지, 이쪽은 내 동료 지훈이야. 그의 미소가 방안을 밝히자 나는 안도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영호 씨가 직접 요리한 해산물과 막걸리. 대화는 회사 이야기로 흘렀다. 민준이는 웃으며 말했다. 지훈이는 항상 아이디어가 많아. 이번 프로젝트도 내 덕분에 잘 풀렸지. 나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민준이의 시선이 나를 스치듯 머무르는 게 느껴졌다. 영호 씨는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의 침묵이 오히려 무거웠다. 밤이 깊어지자 영호 씨가 먼저 방으로 올라갔다. 민준이와 나는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바람이 우리를 감쌌다. 여기 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네. 민준이가 중얼거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 집 분위기 좋다. 아버지님도. 민준이는 갑자기 시선을 피했다. 아버지는 좀 복잡해. 엄마 돌아가신 후로 나 혼자 키우셨어. 그의 목소리에 스며든 슬픔이 내 가슴을 울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힘들었겠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괜찮아. 너처럼 좋은 친구가 있어서.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민준이의 방은 바로 옆이었고 벽 너머로 그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이 감정은 뭐지? 그냥 우정인가?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 주말이 시작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문을 연 순간부터 내 삶은 서서히 변해갔다. 그 후로 민준이와의 만남이 잦아졌다. 회사에서 점심을 함께 먹거나 퇴근 후 카페에 들르는 게 일상이 되었다. 민준이는 항상 밝았지만
가끔 그의 눈빛에 스며드는 그림자가 있었다. 한 번은 그가 말했다. 지훈아, 너는 가족이랑 잘 지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보통이야. 부모님은 서울에 계시고 나는 그냥.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지만 이해해 주시진 않아. 그 말 속에 숨겨진 무게가 궁금했다. 하지만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졌다. 회사 프로젝트가 바빠지면서 우리는 야근을 자주 했다. 어느 늦은 밤 사무실에 둘만 남았을 때 민준이가 갑자기 말했다. 지훈아, 나 너한테 솔직히 말할 게 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컴퓨터에서 고개를 들었다. 뭐야? 갑자기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나 동성애자야. 남자를 좋아해. 그 고백은 번개처럼 나를 스쳤다. 나는 멍하니 그를 보았다. 그리고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 세상이 멈춘 듯했다. 내 가슴이 쿵쾅거렸다. 나도 그 감정을 느꼈지만 인정할 용기가 없었다. 민준아, 나는 말을 더듬었다. 그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그냥 알아줬으면 좋겠어. 부담 주지 마. 하지만 그날부터 우리 사이에 무언가 변했다. 어색함이 스며들었고 동시에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왜 이제야 깨닫지? 그 겨울 우리는 다시 별장으로 갔다. 이번에는 영호 씨가 직접 초대했다. 지훈 씨, 민준이가 많이 의지하더군요. 와서 같이 있어요. 그의 말투는 여전했지만 눈빛이 부드러워진 듯했다. 별장에 도착하자 눈이 소복이 쌓인 마당이 우리를 맞이했다. 민준이는 눈사람을 만들자고 하며 웃었다. 우리는 함께 웃고 눈을 던지며 놀았다. 그 순간 영호 씨가 창가에 서서 우리를 지켜보는 게 보였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기쁨과 걱정의 혼합. 저녁 식사 후 민준이가 나를 테라스로 불렀다. 지훈아, 그날 말 아직도 생각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너를 좋아해. 고백은 그렇게 나왔다. 간단하지만 무거웠다. 우리는 손을 잡았고 차가운 바람 속에서 입을 맞췄다. 그 키스는 따뜻했고 모든 두려움을 녹여주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영호 씨였다. 그는 우리를 보았고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무슨 짓이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이는 나를 보호하듯 앞으로 나섰다. 아버지, 이게 제 3이에요. 지훈이를 사랑해요. 영호 씨는 고개를 저었다. 민준아, 내가 왜 이런.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방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 별장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나는 민준이를 안고 속삭였다.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그 후로 영호 씨와의 관계는 팽팽했다. 그는 민준이에게 정상적인 삶을 살라고 압박했다. 민준이는 괴로워했다. 아버지는 나를 잃고 싶지 않으신데 이해할 수 없으셔. 나는 그를 위로하며 말했다. 우리는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봄이 오면서 우리는 작은 데이트를 시작했다. 한강 산책, 카페에서의 대화. 하지만 영호 씨의 그림자는 항상 따라다녔다. 여름, 민준이가 제안했다. 아버지랑 다시 이야기해보자. 가족 모임으로 우리는 별장으로 갔다. 이번에는 영호 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음식, 그리고 그의 손에 쥔 편지. 민준아, 지훈 씨, 내가 잘못했어.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내 엄마가 돌아가신 후 너를 지키려 애썼지만 내 행복을 외면했어. 이제 이해하려 해. 그 말은 우리에게 빛이었다. 영호 씨는 천천히 변했다. 책을 읽고 상담을 받으며. 시간이 흘러 가을이 다시 왔다. 우리는 세 명이 함께 바다를 걸었다. 영호 씨가 말했다. 지훈 씨, 민준이를 부탁해. 그의 미소는 진심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님. 그 순간 가족이 되었다.
우리의 사랑은 시련을 넘어 더 강해졌다. 삶의 여정은 계속되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의 별이었다. 민준이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내 내면도 변했다. 처음에는 두려움만 컸지만 이제는 자유로움이 느껴졌다. 회사에서 우리는 여전히 동료로 보였지만 퇴근 후의 시간은 우리만의 세계였다. 어느 날 민준이가 말했다. 지훈아, 우리 여행 가자. 제주도로. 나는 웃었다. 좋아. 바다 보고 싶었어.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우리를 맞이했다. 검은 모래사장, 용암동굴.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여기서 살고 싶다. 민준이가 중얼거렸다.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언젠가 함께.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영호 씨의 변화는 느렸다. 한 번은 그가 전화로 말했다. 민준아, 친구들 모임에 데려가봐. 내 삶을 보여줘. 민준이는 망설였다. 아버지, 아직. 하지만 결국 우리는 갔다. 영호 씨의 옛 친구들, 보수적인 시선들. 그들은 우리를 보며 속삭였다. 민준이는 긴장했지만 나는 그의 손을 꼭 쥐었다. 괜찮아. 식사 중 한 친구가 물었다. 민준아, 요즘 어떻게 지내? 민준이는 용기를 내말했다. 좋아요. 지훈이 덕분에 방안이 조용해졌다. 영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아들은 행복해요. 그게 중요하죠. 그의 말은 물결처럼 퍼졌다. 그 후 영호 씨는 더 적극적이었다.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우리를 데려갔고 그는 듣기만 했다. 집에 돌아와 그는 말했다. 아버지가 무지했어. 이제 배울게. 그의 변화는 민준이에게 큰 힘이 되었다. 민준이는 눈물을 흘리며 안겼다. 고마워요, 아버지. 나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찼다. 사랑은 이렇게 시간을 넘어 퍼져나간다. 겨울이 다시 다가왔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별장에서 보냈다. 트리를 장식하며 웃고 선물을 주고받았다. 영호 씨가 준 선물은 책, 사랑의 형태라는 제목의 에세이. 읽어봐. 도움이 될 거야. 우리는 함께 읽었다. 밤에 민준이와 나는 불꽃놀이를 보며 속삭였다. 영원히 함께하자. 키스는 눈송이처럼 부드러웠다. 새해가 밝았다. 회사에서 승진 소식이 왔다. 민준이와 나는 함께 축하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더 큰 계획이 있었다. 지훈아, 나랑 같이 살아. 민준이가 말했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래, 우리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영호 씨는 이삿날에 와서 짐을 도왔다. 잘 살아라. 그의 포옹은 따뜻했다. 시간은 흘렀다. 봄꽃이 피는 계절,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다. 한국에서 동성결혼은 아직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상징이었다. 영호 씨가 증인으로 섰다. 오늘은 내 엄마도 기뻐할 거야. 그의 말에 눈물이 흘렀다. 친구들, 가족들 모두가 모였다. 그날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여름, 우리는 다시 제주도로 갔다. 이번에는 영호 씨와 함께 바다에서 수영하며 웃고 저녁에 캠프파이어를 피웠다. 삶은 이렇게 아름다워. 영호 씨가 말했다. 그의 변화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었다. 늦은 나이에 배운 용기. 가을, 민준이가 아프다는 소식이 왔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로 이궤양. 나는 병원에 달려갔다. 미안해, 지훈아. 그는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함께 이겨내자. 영호 씨도 왔다. 아버지가 간호할게. 우리는 세 명이 함께 회복을 지켰다. 그 기간 내 내면이 더 깊어졌다. 사랑은 병상에서도 빛난다. 겨울이 오기 전 민준이가 회복했다. 우리는 산책로를 걸으며 계획을 세웠다. 아이를 입양하자. 민준이가 말했다. 영호 씨는 동의했다. 좋은 부모가 될 거야. 우리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입양 절차는 길고 복잡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상담, 서류, 면접. 영호 씨가 도왔다.
내가 보증 서줄게 그의 지원은 컸다. 마침내 5살 소년 민수가 우리 가족이 되었다. 민수는 조용한 아이였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민준이의 미소에 서서히 웃었다. 아빠, 그 부름이 우리 가슴을 울렸다. 민수를 키우며 나는 아버지의 역할을 배웠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차리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민준이는 너 정말 잘해 라고 칭찬했다. 영호 씨는 주말마다 와서 놀아주었다. 할아버지 민수의 말에 그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래, 할아버지야. 하지만 도전도 있었다. 학교에서 민수가 놀림을 받았다. 너네 아빠 둘이 해. 아이들의 말에 민수는 울었다. 나는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이야기했다. 우리 가족은 특별하지만 사랑으로 가득해요. 민준이는 민수를 안고 말했다. 내가 소중해. 영호 씨는 커뮤니티에서 강연을 하며 변화를 이끌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시간이 흘러 민수가 10살이 되었다. 우리는 가족 여행을 갔다. 부산 별장, 추억의 장소. 민수가 물었다. 엄마는 없어? 민준이는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는 하늘에 있지만 우리 셋이 가족이야. 영호 씨가 덧붙였다. 그리고 할아버지도. 민수는 웃었다. 그 미소가 모든 것을 치유했다. 회사 생활도 변했다. 나는 팀장으로 승진했고 민준이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다. 우리는 일과 가정을 균형지었다. 밤에 민수가 잠든 후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별장 갔던 날 기억나? 민준이가 물었다. 나는 웃었다. 문 연 사람이 아버지시라 놀랐지. 그는 키스했다. 그게 운명이었어. 영호 씨의 건강이 나빠졌다. 60대 중반, 심장 문제. 병원에서 그는 말했다. 후회 없어. 너희 덕분에 우리는 매일 방문했다. 민수가 그림을 그려주었다. 할아버지 빨리 나아. 영호 씨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 손자야. 그 겨울 영호 씨가 퇴원했다. 우리는 집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트리 아래 선물 더미. 영호 씨가 말했다. 가족이란 이런 거야. 서로를 지키는 거. 그의 말은 우리에게 새겨졌다. 봄, 민수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최우수 학생. 우리는 축하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 이웃들 모두가 우리 가족을 인정했다. 변화의 물결이 퍼져나갔다. 여름, 우리는 캠핑을 갔다. 산속에서 별을 보며 민준이가 말했다. 지훈아, 사랑해. 나는 대답했다. 영원히. 영호 씨는 불꽃을 피우며 웃었다. 삶의 불꽃은 꺼지지 않는다. 가을 잎이 떨어질 때 우리는 결혼 5주년을 맞았다. 작은 파티, 민수와 영호 씨 앞으로도 함께 토스트를 했다. 민수의 성장과 함께 우리의 도전도 깊어졌다. 12살이 된 민수는 사춘기를 맞았다. 왜 우리 가족은 다른데? 그의 질문이 날카로웠다. 나는 대답했다. 다르기 때문에 특별해. 사랑이 기준이야. 민준이는 책을 읽어주며 설명했다. 세상엔 다양한 가족이 있어. 영호 씨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 두려웠어. 하지만 용기를 냈지. 학교 상담에서 우리는 선생님과 이야기했다. 민수를 지켜주세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어요. 실제로 주변에서 동성 커플이 늘었다.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 우리는 희망을 느꼈다. 회사에서 나는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 LGBT 인권을 주제로 한 캠페인. 민준이가 아이디어를 냈다. 우리 경험을 공유하자. 영호 씨가 후원했다. 행사는 대성공이었다. 참가자들이 말했다. 감사해요. 용기 주셨어요. 민수의 친구 하나가 집에 왔다. 멋진 집이야. 민수는 자랑했다. 내 두 아빠랑 할아버지. 친구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재미있겠다. 그날 민수는 웃었다. 응, 최고야.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영호 씨가 65세 생일을 맞았다. 우리는 별장에서 파티를 열었다. 케이크, 노래. 그는 말했다. 이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눈물이 고였다. 민준이의 건강이 다시 걱정되었다. 스트레스성 우울증. 나는 그를 안고 말했다. 쉬자. 함께 우리는 휴가를 갔다. 제주도, 바다. 고마워, 지훈아. 그는 회복했다. 민수가 15살이 되었다. 첫 연애, 소녀였다. 아빠, 어떻게 고백해? 우리는 웃었다. 솔직하게 영호 씨가 조언했다. 마음을 열어라. 민수는 성공했다. 고마워요. 가족 여행, 유럽으로. 파리, 에펠탑 아래. 민준이가 말했다. 세계가 넓어. 영호 씨는 휠체어를 타고 따라왔다. 그래도 행복해. 집으로 돌아와. 나는 책을 썼다. 문 너머의 사랑, 우리 이야기. 출간되자 반응이 뜨거웠다. 인터뷰에서 말했다. 시간이 모든 걸 바꿔요. 민수가 고등학생이 되었다. 대학 진로 고민. 예술과 가고 싶어. 우리는 지지했다. 내 꿈 따라가. 영호 씨가 미술 도구를 사주었다. 할아버지 믿어. 민준이는 새로운 직장으로 옮겼다. LGBT 지원 단체. 사회를 바꾸자. 나는 자랑스러웠다. 집에서 우리는 토론했다. 변화는 작은 발걸음부터. 영호 씨의 건강이 악화되었다. 병원에서 그는 말했다. 후회 없어. 너희가 내 자랑이야. 우리는 매일 방문했다. 민수가 간호했다. 할아버지, 강해져요. 그해 겨울, 영호 씨가 떠났다. 장례식장에서 민준이가 울었다. 아버지, 고마워요. 나는 안았다. 그의 사랑은 남았어. 민수는 할아버지, 천국에서 봐요. 라고 속삭였다. 상실의 아픔이 컸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했다. 봄, 우리는 영호 씨의 묘를 방문했다. 평안하세요. 꽃을 놓았다. 민수가 대학에 갔다. 서울예대, 미술과. 아빠들, 나 잘할게. 우리는 울컥했다. 빈집, 하지만 추억으로 가득. 민준이와 나는 새 취미를 찾았다. 요가, 산책, 여전히 사랑해. 키스했다. 여름, 민수가 방학에 왔다. 작품을 보여주었다. 가족 초상화. 우리 셋, 영호 씨 포함. 아름다워. 눈물이 흘렀다. 가을, 나는 강연을 다녔다. 가족의 의미는 사랑이야. 청중이 박수쳤다. 민수가 20살이 되었다. 첫 전시회. 우리는 갔다. 성공이야. 포옹했다. 시간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민준이와 나는 은퇴를 준비했다. 40대 중반, 여전히 손잡고 산책. 인생 후반전, 재미있게 가자. 민수가 졸업했다. 화가로 데뷔. 첫 작품 판매. 아빠들 덕분이야. 우리는 자랑스러웠다. 민수가 연인을 데려왔다. 남자였다. 소개할게요. 우리는 웃었다. 환영의 역전의 순간, 하지만 자연스러웠다. 가족 모임, 민수의 연인과 함께. 요리, 대화. 사랑은 자유로워. 민준이가 건강검진에서 이상을 발견했다. 암 초기. 걱정 마. 치료 시작. 나는 곁에 있었다. 함께 싸우자. 민수가 매일 왔다. 아빠, 이겨요. 치료는 고됐지만 그는 강했다. 내 덕분이야. 회복 후 우리는 여행 갔다. 하와이, 해변, 새삼이야. 민수가 결혼했다. 작은 식, 우리 증인. 행복하세요. 눈물 흘렸다. 손자가 태어났다. 할아버지들, 우리는 안았다. 순환되는 사랑. 늙어가는 우리. 60대, 민준이와 나는 여전히 별장으로 갔다. 추억의 바다. 첫 만남 장소. 웃었다. 민수가 가족을 이끌었다. 손자 교육. 사랑 가르쳐. 나는 회고록을 썼다.
시간의 문. 베스트셀러. 감동적이에요. 편지들이 왔다. 민준이가 먼저 떠났다. 68세. 평화롭게. 기다려. 지훈아, 그의 마지막 말. 나는 울었다. 사랑해. 장례식. 가족 모임. 민수가 말했다. 아빠의 사랑은 영원해. 홀로 남은 나.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추억이 동반자. 손자들과 산책. 할아버지 이야기 들려줘. 80세 생일. 가족 파티. 강하세요. 나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 삶의 끝자락. 나는 별장에서 바다를 보았다. 문이 열린 그날부터 모든 게 시작이었다. 사랑은 시간 넘어 영원하다. 민수는 내 곁에 앉아 말했다. 할아버지, 당신의 이야기로 살았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가족이야. 바람이 불어왔다. 평화로운 마무리. 우리의 여정은 별처럼 빛났다. 시간의 강물처럼 삶은 흘러갔다. 홀로 남은 날들, 나는 일기를 썼다. 민준이와의 순간들, 영호 씨의 변화, 민수의 성장. 각 페이지에 스며든 감정은 내 영혼의 거울이었다. 왜 그 문을 두드렸을까? 자문했다. 운명이었다. 그 초대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가면을 쓰고 살았을 테다. 손자들이 자랐다. 막내가 물었다. 할아버지, 사랑은 뭐예요? 나는 대답했다.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야. 내 할아버지 민준이처럼 그들은 눈을 반짝였다. 더 들려줘. 나는 별장 이야기를 했다. 문을 연 아버지, 그 충격, 그리고 치유. 민수가 책을 내었다. 아버지의 별. 내 삶을 바탕으로. 할아버지, 당신 덕분에 서점에서 사인해. 나는 갔다. 자랑스러워. 늦은 가을, 건강이 나빠졌다. 병원 침대에서 가족이 모였다. 모두 고마워. 눈물이 흘렀다. 민수가 손을 잡았다. 천국에서 민준 아빠 만나요. 마지막 숨결, 나는 바다를 떠올렸다. 푸른 물결, 우리 키스. 사랑에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평화. 내 이야기는 끝났지만 사랑은 계속된다. 세대를 넘어 영원한 빛으로.